마블의 코드를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21세기 초에 이 초는 아마 영화 역사적으로는 가장 흥행한 시리즈가 마블로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 팬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유치한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영화가 너무 성공해서 21세기 초에 영화 역사를 장식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데 약간 또 그런 거 막 때리고 부수고 만화 같은 거 싫어하는 진영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보면 싫다기보다는 약간 의아한 것도 있거든요. 왜 저렇게 마블이 지금 거의 진짜 2000년대 초반을 다 장악할 정도로 계속 인기인가. 마블 팬은 아니지만 저는 한번 이제 궁금해서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왕 볼 바에는 한번 깊게 즐겨보자라는 생각들을 하던 찰나에 우리 연구원님이 마블의 코드를 연구했다고 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일단은 그냥 결론부터 그 마블이 그렇게 사랑받는 마블의 코드는 뭐라고 딱 그 정리하셨나요? 마블의 코드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는 유사성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연결성 이렇게 두 가지 코드로 정리가 일단 되고요. 제가 이제 아이언맨 선풍기랑 막 보조 배터리랑 이런 것도 다 마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이렇게까지 좋아하냐 이런 대표님하고 비슷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히어로물을 되게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히어로물, 특히 마블의 영화 자체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마블이 만화였었잖아요. 근데 만화로 나왔을 그 당시가 산업사회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극심한 경쟁 구도,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취업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는 입시 제도라든지 어쨌든 지금도 되게 불안한 상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변해 주는 게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웅이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어로물, 특히 마블 영화는 단순히 유치한 영화가 아니고 때리고 부수는 영화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사성이랑 연결성 이 두 가지를 가진 되게 하나의 큰 작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시대 반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유사성 쪽에 가까운 거예요? 유사성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오시기 전에 어쨌든 연구 자료를 한번 훑어보긴 했거든요. 그게 가장 사실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인상 깊었던 건데 그 히어로물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판타지라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 연구 자료를 봐도 마블 영화가 성공했던 건 히어로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상을 반영했다. 그게 약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마블 팬들은 지금 시대에서 겪는 어떤 답답함을 마블 영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배경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유치하지가 않다라고 일단 전제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유사성에 있어서 물론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코드로 뽑은 그 유사성은 시대상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시대상은 이제 배경이 되는 거고 유사성은 이제 정말 그 캐릭터와 관객, 캐릭터를 봤을 때 내가 공감을 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나도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로와 공감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아이언맨인데 미국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뭐 그 항상 압도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럼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으로 비교했을 때 관객이 어떤 유사성을 느낄 수가 있나요? 일단 저는 아이언맨의 광팬이기 때문에 아이언맨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이언맨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유사성이라는 게 이제 영웅들이 그냥 완벽하기만 하고 점점 그냥 힘만 세고 악당을 이기기만 하면은 그냥 완벽 그 자체의 영웅이잖아요. 그런 영웅한테는 관객들이 공감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트레스 프리용, 단순 킬러 타임용으로 이제 그걸 보고 아 재밌네 하고 넘길 수는 있지만 마블이 그거랑 차별화되게 캐릭터에 되게 힘을 불어 넣은 게 영웅인데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보면 딱 보면 되게 재벌이고 뭐 무기 1위, 세계 1위 기업의 CEO고 너무 부럽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그런 불완전함이란 이게 아이언맨 3 영화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어벤져스 1에서 이제 그 외계의 침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약간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언맨 3에서 이제 그거랑 이어져요. 이어져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본인은 뭐 잘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수트가 없으면 난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겠다. 약간 공황장애, 불안장애 비슷한 그런 증세가 와서 수트에 엄청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얘도 영웅이고 완벽하고 재벌이지만 그런 트라우마, 본인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아픔을 겪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과 사실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유사성, 이게 우리와 같은 불완전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긴 스파이더맨도 제가 미국 친구한테 한번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니는 스파이더맨을 되게 좋아한다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걔가 말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들 그런 아픔이 있대요. 되게 루저로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 사이에 못 끼고 인싸는 못 되고 항상 아싸로 사는 그 모습이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그런 애여서 되게 좋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잘 나가고 막 근육질인 애가 스파이더맨이었으면 별론데 엄청 우주였던 애. 그러니까 약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혹은 쟤도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약간 사람이다. 약간 이런 부분? 근데 히어로가 되는 걸 보면 네. 나도 뭔가 극복을 하면 네, 그죠? 좀 판타지긴 하지만 뭐 스파이더맨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거를 극복해 갈 수 있겠다. 약간 네, 이런 약간 잠깐만. 그럼 그 전에 히어로들, 그러니까 마블 시대 이전의 히어로들은 슈퍼맨은 이런 성향이 없나 유사성이? DC의 팬분들한테는 조금 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네. 때문에 그냥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런 거 조심하긴 해야 되나 봐요. DC 팬들이 있나 봐요. 그럼요. 팬덤이 이제 확실해서 근데 저도 오늘 네. 슬쩍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 비교로 잡아야 되긴 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마블의 코드라 마블의 유니크함을 다루려면 반대적으로 좀 전형적인 히어로물이 있어야 되는데 DC도 대단한 게 마블을 빼고 나면 남는 히어로는 DC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DC를 약간 그냥 전형적인 마블이 유니크하다면 좀 노멀한 히어로로 다루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팬들은 이해해 주실 거니까. 네. 하여튼 그 대표적인 게 슈퍼맨. 그전에는 압도적인 게 슈퍼맨, 배트맨이었잖아요. 그렇죠. 슈퍼맨은 그러면 어떤 유사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하신 슈퍼맨이나 배트맨 1, 2, 3 시리즈는 마블이 탄생하기 되게 전의 영화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사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지금 DC는 마블이 이제 그 어벤져스 단체 영화를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한 거가 MCU를 설립하게 되면서부터 아이언맨이 이제 출발을 한 건데 이제 DC가 그걸 보고 우리도 이제 해야겠다 해서 오케이. 본인들의 이제 세계관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오케이. 그거의 첫 시작이 슈퍼맨이 나오는 맨 오브 스틸인가 오케이.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전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그 슈퍼맨은 약간 이제 마블스러운 느낌을 좀 둔 것 같고 네. 그 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최초의 슈퍼맨.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거를 보면 마블이랑 다른가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슈퍼맨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그냥 다 무조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렇죠. 1인자 절대 패배하지 않고 무조건 승리하는 영웅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막 쾌감을 느끼고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면모에 있어서의 그 유사성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부분에서 조금 덜했죠. 하지 않았을까. 네. 마블이 그렇게 인기를 끈 첫 번째 코드가 유사성인데 네. 즉 그 전에 히어로들은 유사성보다는 말 그대로 초인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보고 우와 하는 그 킬링 타임 블록버스터용이었다면 갑자기 마블에 와서는 역시 우아하는 어떤 멋진 액션씬은 있지만 그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서 인기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DC가 마블이 그렇게 MCU를 설립하고 나서 DC 얘기를 슬쩍 꺼냈던 이유가 DC도 그래서 슈퍼맨으로 출발을 해서 그런 거를 꾸리려고 했으나 이제 DC 영화를 제가 많이는 못 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딱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화면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화려하고 정말 맞아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관객으로서 아 슈퍼맨이 이래서 좀 나랑 이런 게 있고 좀 이래서 나랑 비슷한 면이 있고 근데 얘가 이런 걸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구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저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DC랑 딱 명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마블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유사성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쪽 캐릭터 중에 이제 명작으로 뽑는 게 그 다크나이트 리턴즈,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쵸. 그 크리스토퍼 놀란 네. 감독이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영화는 보면은 지금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유사성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되게 현실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판타지라는 느낌보다는 그 거기 나오는 배트맨은 되게 인간이고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토니 스타크랑 비슷한 게 네. 막 다쳐가지고 그 집사가 이제 도련님도 늙으셔갖고 몸 생각 좀 해야 된다. 실제로 되게 몸이 아파가지고 되게 체력적으로 떨어진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게 던졌던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였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악당을 물리치면 무조건 좋은 거였는데 거기서 배트맨이 고뇌하잖아요. 특히 이제 조커가 등장하면서 You complete me.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악을 처단하는 걸 집행하는 게 옳으냐라는 화두를 그러니까 배트맨은 원래 경찰이 못하는 악당을 대신 죽여주는 일 했는데 어쨌든 법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 화두를 그러니까 조커가 계속 던지는 거죠. 어차피 너도 나랑 비슷한 인간이다. 또 말하다 보니까 그게 있네요. 약간 마블보다는 좀 감정이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약간 인간적이었기에 네. 그 영화가 약간 명작으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크리스토퍼 그 놀란 감독의 시리즈는 건들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리즈만큼은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고 그리고 추가로 그런 악당을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되게 작품성이 되게 어마어마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오늘 얘기하신 유사성으로는 그 작품의 해석이 안 되나요?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저는 유사성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시리즈는. 그건 약간 진짜 철학적 화두를 좀 크게 던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명작으로 킵해놓고 유사성에 대해서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뭐 DC랑 비교하든 기존 히어로물랑 비교해서 그런 유사성을 불러낼 만한 요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불완전함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유머러스하게 우리랑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토르 같은 경우에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유사성이 없을 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토르 영화에서 보면 동생 로키한테 맨날 당해요. 그러니까 엄청 센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로키한테 맨날 놀림당하고 마법으로 이제 놀림당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야 신인데 뭐 저렇게 허술해? 약간 이런 면이 보이는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어벤져스 1에서 이제 로키가 지구를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헐크랑 둘이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재밌는 장면이죠. 네, 근데 어디 감히 미천한 뭐 인간이 나는 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헐크가 이제 자꾸 내팽겨치잖아요. 그 장면에서 헐크가 뭐야 완전 약골 신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신이지만 되게 그런 걸 유머러스하게 얘 별거 아니에요. 우리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유머러스하게 좀 풀어내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아이언맨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이언맨뿐만이 아니라 헐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그 비유겠네요. 네, 정말 자기가 화가 나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무서워하고 나를 피하고 이런 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아픔과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헐크도 불완전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자면 블랙 위도우라고 나오잖아요. 되게 스칼렛 요한슨. 그럼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마블에 나오는데 스파이 훈련 학교 뭐 그런 레드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인 기계처럼 이제 훈련을 받게 돼서 이제 임신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의 여성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좀 킬러의 수단으로만 그렇게 이제 그 레드룸에서 블랙 위도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살인을 하게 돼서 어벤져스에서 내가 이 피를 씻기 위해서 어벤져스에서 영웅 역할을 한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여성으로서 느끼는 약간 그런 좀 고통, 불안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어벤져스 활동을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이제 블랙 위도우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왜냐하면 슈퍼맨도 신이잖아요. 네. 그냥 외계 종족의 신인데 슈퍼맨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뭐 심지어 아버지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철저하게 뭐 우리 그 왕국의 뭐 너는 후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헐크는 분노 조절 장애 그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가장 감정화하기 쉬운 캐릭터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블랙 위도우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뭐랄까 전형적인 여성을 다루는 모습 같아서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캐릭터성이 안 느껴지는 게 블랙 위도우랑 그 활 쏘는 캐릭터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아이언맨 때 토니 스타크가 비서. 저 여자 섹시하다 내 비서를 네. 뽑아. 이게 마블도 지금 상업적인 곳이니까 약간 예쁘장한 섹시한 여자를 하나 넣어서 나올 때마다 약간 되게 불만이었는데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블랙 위도우도 빨리 솔로 무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여자의 스토리를 좀 다뤄야지 감정이입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이 유사성을 채우기 위해서 솔로 무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이미 지금 마블이 최근에 개봉한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네. 이제 페이즈 4 단계로 네. 접어들게 돼요. 네. 이제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가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유사성이랑 코드를 보니까 진짜 전 몰랐어요. 왜냐면 전 마블 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영웅들의 그런 불완전함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는 내적인 성장 이런 걸 정말 마블은 중요하게 다뤄서 그게 안 나온 영웅들을 추후에 약간 풀어주는 거죠. 약간 그래서 블랙 위도우도 나오게 되는 거고 꼭 그렇게 풀어주더라고요. 앞에 풀어주지 못했던 영웅들은 뒤에 가서라도 꼭 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활 쏘는 친구. 그 친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걔는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인기보다는 아마 블랙 위도우 영화에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둘이 좀 친하니까.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돋는데요. 유사성으로 보니까 유사성이 약한 캐릭터는 마블이 딱 보고 있다가 그럼 마블도 확실히 이걸 코드로 잡고 있긴 한 거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엄청 욕심내왔다고. 그러니까 원래 마블 건데 소니에다가 팔았는데 네, 맞아요. 워낙 인기 캐릭터라서 소니에서도 잘 안 주려고 했는데 그걸 가져오려고. 왜냐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감정이입하기 제일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찌질이 고등학생이 우연히 연구소에 놀러 갔다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미에 물려. 거미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도 그런가요? 그럴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블이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이제 선보였잖아요. 소니에서 완전히 스파이더맨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계속 붙잡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소니도 따로 만들어요 또? 스파이더맨 1, 2, 3 그 시리즈들은 소니에서 이제 다 한 거고 그리고 요번에 그 홈커밍 아니면 파프롬 홈 이런 게 이제 마블에서 건드렸던 건데 영화 딱 시작할 때 보면 소니가 같이 떠요, 마블이랑.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니 징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찌질이가 뭐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스파이더맨 하면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막 이런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고 충분히 얘를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소니에서 좀 확 갖고 오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거는 상권 문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블이 막 다 집착해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지금 마블 규모면 스파이더맨 하나 정도 안 가져와도 사실은 큰 문제 없는데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갖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이 유사성이랑도 좀 저는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유사성이랑도 연결이 되고 이제 제가 요거 유사성은 첫 번째 코드잖아요. 근데 연결성이라도 그래요, 연결이 이게 되는 게 그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랑 그 어린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나오고 아이언맨이 되게 거의 자기의 제자? 정말 아끼는 약간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도 맨 처음 장면에서 이제 아이언맨을 추모한다 뭐 이런 영상도 나오고 스파이더맨 자체가 되게 아이언맨을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제2의 뭐 아이언맨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성 아이언맨이랑 따졌을 때 스파이더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금 욕심을 내고 얘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막 원작에서도 그럼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주 사업 전략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스파이더맨을 사오는데 굉장히 마블이 큰 돈을 써야 했다면 굳이 그 연결성을 안 붙이고 그냥 아이언맨을 예를 들면 뭐 블랙 위도우랑 붙인다든가 헐크랑 붙여도 되는데 굳이 꼭 그렇게 스파이더맨과 붙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어쨌든 개봉을 시켜서 스파이더맨을 개봉을 시켰는데 거기에 아이언맨을 이미 출연을 시켰고 그리고 아이언맨이 되게 이제 인상적인 대사를 하거든요. 스파이더맨한테 수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 이러는데 그러면 넌 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 둘의 끈끈한 그런 거를 성립을 해놨는데 그거를 굳이 버리거나 붙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그 대사가 임팩트가 되게 강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유사성적인 가장 큰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건 그 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른 히어로 중에 수트를 입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갑옷이나 자기 복장이 있지만 완전 돌변하는 수트를 입는 거는
그 둘이 제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언맨이 왜 수트에 집착하는, 저는 그때 되게 큰 비유를 느꼈어요. 약간 심지어 어디까지 혼자 상상을 했냐면 겉모습에 집착하는 현대인들, 맞아요. 어떤 되게 부와 명예라는 껍데기 속에서 그게 벗겨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자존감이 부족한 현대인들에 대한 비유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유사성을 공유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마블이 엄청나게 되게 현대인들이 겪을 만한 고민을 녹여내자. 그렇게 보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을 왜 붙였는지도 알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맨 영화는 가끔 TV에서 보면 눈을 못 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단순히 그 화려한 액션 그런 게 아니고 명백하게 어떤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지가 저는 한 번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느낀 엑스맨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 인종차별 또는 혐오에 대한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외계인들은 명백하게 저는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소수라든가 그걸 상징한다고 봐요. 근데 그들이 능력이 좋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그래봤자 쟤네는 잡종이다, 변종이다. 그러니까 돌연변이잖아요. 거기서 그려지는 게. 그래서 계속 뭘 고민하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하면 뭐해? 결국 우리는 돌연변이고 잡종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엇나가가지고 야, 이럴 거면은 쟤네들 다 죽여.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걸 그냥 흑인에 비유하자면 흑인들이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더 신체적 능력도 뛰어난데 언제까지나 백인들은 심지어 도와주고 심지어 전 세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도 결국은 너는 흑인. 그럴 바에는 백인을 싹 몰아내자. 막 이런 과격파가 있고 한편에서는 안 돼. 그래도 백인과 손을 잡고. 평화를 지키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묵직하게 와닿았거든요. 흑인이라든가 동양인이라든가 어떤 여성이 또 감정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도 마블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블랙팬서가 흑인이잖아요. 흑인들이 열광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블랙 위도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염력을 쓰는 완다도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인데 영화로는 추후에 솔로 예정은 아직 없으나 그게 드라마로 풀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블이 드라마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 이제 다 또 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블랙팬서는 약간 네. 흑인들이 겪을 만한 아픔에 대한 유사성이 좀 들어있나요? 왠지 마블은 너무 묵직하게는 안 들었을 것 같고 엑스맨처럼 엄청 묵직하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있나요? 네, 엑스맨스럽게 되게 인종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흑인에 대한 거를 많이 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블랙팬서 부분은.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 열광한 이유는 흑인 영웅이 일단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와칸다라는 왕국 안에서 이제 흑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기도 하고 흑인들 간의 그 강력한 약간 그런 올곧은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서 좀 이게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블스럽네요. 너무 깊게 가진 않고 약간 밝은 면. 근데 와칸다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흑인들의 뿌리인 그냥 아프리카를 네, 맞아요. 되게 좋은 곳으로 멋진 곳으로 그려서 우리들의 뿌리조차 멋있다. 네, 흑인은 네. 멋있다. 그런 게 딱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다른 인종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뭐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엑스맨을 붙이는 게 상업적으로는 더 시너지가 있다고 봤는데 왜냐면 가오겐 전 처음에 어쨌든 심지어 너구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나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한 번만 해석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로키라는 신, 네. 토르라는 신인데도 심지어 격화시켜서 우리랑 동일한 어떤 유사성을 느끼겠다면 너구리랑 나무한테는 어쨌든 완전 외계 종족이잖아요. 어떻게 유사성을 느끼게 했나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자체는 저는 저희한테 주는 유사성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그루트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제 1편에서 막 I am Groot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We are Groot 이러고 이제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 마블 팬도 아니고 근데 워낙 극장 갔더니 볼 것도 없고 왜 인기인지 봐야겠다고 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 막 부끄럽지만 눈물이 저도 그랬어요. 눈물이 심지어 팬도 아니고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되게 이제 뭐 고하든가 아니면 다들 조금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근데 다들 너무 각자의 색깔이 강하고 처음에는 서로 막 이제 싸우고 막 이러느라 정신이 없는데 진정한 친구, 이게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이제 찾아가는 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이고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그 주인공 스타로드의
아버지 가짜 아버지 윤두가 나오는데 윤두가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둘이 근데 윤두랑 아들이 그 스타로드랑 정말 항상 티격태격하고 저희가 아빠랑 뭐 그러는 것처럼 잔소리 맨날 하고 뭐라 하고 뭐 그러면서 사랑한단 말은 서로 안 하잖아요. 절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알게 되잖아요.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뭐 그런 거를 저는 되게 이 편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가오갤은 가족 그런 부분에서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1편은 하여튼 친가족은 아니지만 특히 요새같이 이 파편화된 사회에서 어쨌든 그런 따뜻한 인간은 원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피는 안 섞였지만 어떤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거. 그다음에 2는 피가 섞인 가족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블은 근데 무섭네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보니까 지금 빨리 연결성 넘어가야 되는데 전 유사성이 좀 재밌어서 네. 마블은 그럼 보면은 예를 들면 거꾸로 제가 각본 가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먼저 네. 캐릭터로 보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다 해놓는 거야. 가족 해체 시대에 의외로 사람들은 가족을 원한다. 1번 친족과의 그 다시 결합되는 거. 2번 친족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과 사회적 결합.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캐릭터를 보는 거야.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이걸 잘 붙을까? 그럼 아까 전에 그런 거. 어떤 현대 사회의 그 껍데기에 대한 나의 본질과 껍데기 사이의 갈등.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럼 얘네 둘이 붙여서 해야겠네? 네. 분노가 사실 많아. 이 분노가 정말 나쁜 것일까? 헐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로 무비에서 아마 뭘로 풀지 모르겠네요. 어떤 여성의 아픔을 풀지 그쵸. 아니면 뭘로 풀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도 그게 아닐 거거든요. 그 나무가 죽어서가 아니라 진짜 어떤 저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2는 못 봤는데 보지 않아도 저는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은. 2도 정말 눈물이 많아요. 제 가장 감정에 그 수도꼭지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네. 저는 공익 광고만 봐도 가끔 울 때가 있거든요. 아들아 밥은 먹었니? 이거 보고 혼자 집에서 물론 뭐 제가 다 대중적인 건 아닌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를 캐릭터에다가 그렇게 보면 마블 캐릭터는 수단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수단이기도 한데 마블이 그거를 정말 콕 집어서 정말 섬세하게 잘 그려내는 거고 그래서 그게 마블이 가진 정말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연구 자료를 제가 읽었을 때 그것도 제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유사성의 하부 항목 중에 그걸 연구하셨더라고요. 공간? DC와 약간 비교해서 네, 그것도 좀 맞아요. 설명을 해주겠어요? 일단 마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희한테 친근한 친숙한 그런 장소나 공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이 뭐 버거킹의 햄버거 같은 거를 그냥 사 먹으면서 뭐 이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뭐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다 실제 도시죠. 앤트맨은 샌프란시스코고 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뭐 물론 마블도 가상의 도시를 세우기는 해요. 뭐 소코비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와칸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정말 대부분의 그런 공간들을 현실적으로 제시를 하고 심지어 어벤져스 2를 보시면 이제 그 어벤져스 멤버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서울 상암동이죠. 그러고 이제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희가 더 보다 친근하게 친숙하게 느끼고 마블은 계속 던지네요. 텔레패시를. 이건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맞아요. 주변에 있어 이런 애들은. 반면에 DC는 그거랑 비교하면 DC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화려한 장면들을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래서 이게 참 공감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은 좀 약하다. 약간. 나랑 유사한 유사성이 많이 없다. 마블이 그렇게 인기 큰 것은 내 내적인 거를 충분히 반영한 유사성 또 외적인 것들도 계속 장치를 넣어서 충분히 나한테 있을 법한 얘기야. 나도 공감돼. 완전히 나랑 다른 히어로지만 또 다르지 않아 라는 거를 잘 줬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내 문제와 환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함을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듣고 나서 이게 이 코드가 좋으면 이렇게 막 해석되는 게 많아서 저도 신나서 여기까지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이제 두 번째 코드로 드디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연결성. 진짜 연결성은 뭔가요? 연결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사성 부분에서 살짝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뭐 헐크 얘기 다 하면서 되게 그 불완전하고 고통하고 고뇌를 갖고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랑 되게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첫 시작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그 영웅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도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살짝 빼놓은 것 같아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수트에 그렇게 집착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진짜 아이언맨이다라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그 완전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I am Iron Man 하고 이제 아이언맨 3 때 딱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스파이더맨도 아이언맨한테 그렇게 조언을 받고 수트 없이 자기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완전 허름한 수트를 입고 그리고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돼서 수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가 그냥 스파이더맨이고 나 자체가 아이언맨이구나 약간 그런 내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영웅들의 모습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나도 이제 저렇게 좀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아니면 성장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거에서 유사성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얘기 진짜 완전 또 소름 돋네요. 내가 마블 영화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다시 봐야겠구나.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건 아까도 높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자존감, 자신감에 대한 완벽한 비유라고 보거든요. 외모를 꾸민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어떤 부와 명예로 껍데기로 살아가지만 그게 자기가 진짜 아니라는 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운 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인정받지 못할 거다. 진짜 내 모습은 너무 추하고 약하다. 그런 찰나에 이제 토니 스타크는 그걸 벗어던지고 그죠? 상관없다. 수트가 없어도 나는 아이언맨이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그다음 스파이더맨 그게 감동이었어요. 전 그 부분은 못 봤지만 아주 멋있는 수트를 개발할 게 아니라 처음에 개발한 쫄쫄이 추리닝 같은 걸 딱 입고 이런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겉모습에 집착하는 인스타그램 세대에 대한 비유거든요. 네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한정판 옷을 입어도 결국은 그냥 후줄근한 후드티 하나 입고 보여줬을 때 그게 진짜 네 모습이고 그걸로 인정받아야지 외적인 걸로 강해져 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을 마블은 그런 방식으로 히어로를 통해서 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블이 인기 있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존감, 자신감 수업보다 가장 요즘 세대에게 맞는 그런 멋진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성장.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왜 인기인지 알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면의 고뇌 그리고 결국은 성장. 다른 캐릭터들도 봤을 때는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 그 마블에서 좀 약하고 나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헐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또 와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극복됐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 계속 아직 고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헐크는 극복을 했나요? 그러니까 헐크는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배너 박사 자체는 내가 헐크로 변하는 게 싫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괴물로 생각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고뇌를 많이 하는데 결국 어벤져스 3에서 인피니티 워에서 헐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배너 박사가 아이언맨이 만든 그 이제 그 수트를 입고 막 이제 싸우거든요. 엔드게임에서는 이제 둘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배너 박사 얼굴인데 헐크예요. 약간 그러니까 둘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채로 이제 엔드게임에서는 나오게 돼요. 그렇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비유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겉모습인 것 같고 똑같이 자존감,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정체성을 계속 부정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어때? 누가 보기엔 괴물이라고 해도 이게 나인 걸 어때? 그러니까 둘이 섞였어요, 얼굴이. 헐크의 그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헐크인데 배너 박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내면의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그러고 이제 해결점을 찾아가서 결국 그렇게 이제 엔드게임에서 보여졌겠죠. 현대인들이 다 그 고민을 겪잖아요. 마음속에 진짜 내가 있고 약간 겉으로 사는 내가 있고 둘이 갈등 겪잖아요. 맨날 밤새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씩 캐릭터를 하면서 완다 얘기도 하고 싶고 비전 얘기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맡겨놓고 하여튼 유사성이란 코드로 보면은 현대 인간들이 가장 겪는 그런 문제들을 대입하면은 캐릭터가 보이고 그럼 더 재밌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마블이 수많은 히어로물 중에서 유니크하고 또 21세기 초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코드 연결성. 연결성은 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연결성이라는 건 그 마블이 여태까지 제작한 영화가 거의 25편 가까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저의 20대를 함께 다 보낸 정말 21세기 초를 그냥 네. 싹싹 장악한 거죠? 네. 근데 그 영화들이 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 조금씩이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블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이고 그게 연결성이라고 코드를 이제 내게 된 겁니다. 그거는 흥행에 또는 대중의 마음을 훔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를 들면 유사성은 진짜 감정이입, 또는 공감, 가슴을 후벼 파는 내 얘기 같아 이런 거고 심지어 눈물까지 나오게 한다고 한다면 연결성은 대중에게 뭘 어필한 걸까요? 일단 그냥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 흥미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유사성은 감정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와닿는 게 있다면 이 연결성은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예측하는 재미, 내가 한번 이제 스토리를 상상해보는 재미, 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저렇게 나올 것 같아, 좀 그런 재미,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연결성을 알고 보면 더 이제 모든 장면들이 이해가 다 가는. 되게 순수한 영화적 재미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는 약간 어떤 개인이나 철학 이런 면보다는 순수한 영화적 재미. 그럼 진짜 마블 영화는 보통 한 편 한 편이 완결인데 그 25편이 막 다 서로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게 마블 영화가 어벤져스 시리즈는 팀업 무비, 그러니까 단체 영화잖아요. 그런데 솔로 영화들이 정말 많잖아요. 직접 뭐 얘가 여기에 출연을 하지 않아도 뭐 캡틴 아메리카 영화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더맨이 출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 그냥 요만한 연결고리라도 다 집어넣어놨어요, 마블은. 그래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촘촘히 해놓으면 좋은데 네. 거꾸로 팬이 아닌 사람은 그래서 진입하기 힘든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마블 팬들 보면은 막 꼭 쿠키 영상 기다려서 보고 네. 보고 나서 와 이러는데 네. 예를 들면 저도 하도 그게 인기라고 해서 기다려서 봤는데 저같이 팬이 아닌 사람은 뭐야? 일단 뭐 쿠키 영상 같은 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편 아니면은 앞으로의 마블 영화에 대한 단서나 실마리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전 영화를 못 봤을 때 이해 못할 수 있고 제가 왜 갑자기 나와서 저런 걸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쿠키 영상은 말 그대로 쿠키 영상이잖아요. 영화 자체에서 관객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영화 자체는 조금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이런 기승전결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거 자체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마블이 만들되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강력한 그 포인트로 쿠키 영상이나 그런 거를 이제 덧붙인 거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생각을 마블 해요. 무섭네.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네요. 저한테는 그냥 와 때리고 부셨어 재밌네. 하지만 팬이 봤을 때는 저기서 저걸 웃다니. 네, 그렇죠. 저거는 어벤져스랑 연결되겠어. 이렇게 한 편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성 코드를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많이 좀 끝나는 하실 거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마블의 광팬들은 그런 거를 이제 좀 찾는 재미도 있고 마블을 다 보신 광팬이 아니어도 좀 몇 편이라도 보신 분들은 나 이거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거랑 연결되네? 이런 거 정도를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영화 역사상 이런 게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시리즈 영화란 건 많잖아요. 네, 그렇죠. 1, 2, 3 뭐 이렇게 돼서 연결되는 건 많은데 지금 마블 영화들은 1, 2, 3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1, 2, 3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전혀 상관없는 헐크랑 토르랑 스파이더맨이랑 이게 다 연결되는 이런 시도가 영화 역사상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이런 시도는 마블이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당연히 시리즈물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엑스맨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이제 마블이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소름 돋게 구축을 한 거는 마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닥부터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하자라고 얘네가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정말 그냥 탑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하나를 다 쌓았어요. 그래서 단체 영화 만들고 또 쌓고 단체 영화 만들고 이렇게 탄탄하게 기반이 탄탄해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한 거라 이거죠? 그렇죠. 이 그림을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쌓아 올린 거죠, 마블은. 그래서 천재가 한 명 있겠네요, 거기도. 그럼? 네, 케빈 파이기 많이 들었어요. 마블 MCU의 수장. 네. 그 사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스타워즈의 광팬이었다고. 네, 맞아요. 그 스타워즈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거의 완전히 진짜 매니아가 엄청 많지만 이제 어떤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왜 인기지? 근데 그게 오늘 연결성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스타워즈도 광팬들은 그 시리즈에서 장대하게 연결되는 그 요소들. 그래서 제 인상에 깊었던 게 스타워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느 광팬의 집에 갔더니 벽 한 면이 그 캐릭터와 역사를 그려놓고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마블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스타워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스타워즈는 네. 스타워즈 1, 2, 3, 4였잖아요. 근데 마블은 아이언맨 1, 2, 3, 4가 아니라 뭐 아이언맨 1, 2, 3에 뭐 헐크 1, 2에 스파이더맨에 맞아요. 블랙 위도우까지 다 합쳐 거기다 심지어 아까 들어보니까 쇼킹이 온 게 드라마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거대 왕국을 어쨌든 비팬 입장에서 한 번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 재미를 느끼려면 아이언맨 1부터 다시 보면서 그거를 조합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후발 팬이 훅 들어갈 수 있는 좀 뭐 방법은 없나요? 다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엄청나게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 계보나 이런 걸 다 네. 정리해 놓은. 그래서 마블 세계관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아마 쫙 이제 페이지 1부터 지금까지를 쫙 설명해 주는 영상? 근데 단 20분, 30분이면 돼요. 그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보시면 파악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뜬금없는 질문인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시고 네. 막 엄청 뭉클하셨어요? 저는 일단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극장에서 3번 봤고요. 아. 아이언맨이 이제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서 또 하는 대사가 I am 아이언맨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왜 엔드게임 보고 네. 뭉클하거나 울었냐고 여쭤봤냐면 거기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설명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연결성을 모르는 팬이 봤을 때는 울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결성을 아는 팬들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의 젊음 하나가 정리되는 맞아요. 느낌? 맞습니다. 약간 그 지금까지 모든 게 정리되면서 맞아요. 뭉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얘기 또 해석이 돼요. 근데 심지어 I am 아이언맨 할 때 또 한 거는 그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유사성, 또 네. 유사성. 아,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네, 맞아요.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연결성, 유사성 둘 다 울음 포인트가 저는 안 봤지만 아직 두 번째 포인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연결성 모르니까 뭉클하기보다는 때로 잘 나오네. 화려한데 좀 지루하네 하다가 마지막에 저는 아마 아이언맨이 I am 아이언맨 하는 거 보고 저는 유사성 때문에 뭉클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있군요. 연결성은 하여튼 이 팬들을 촘촘히 가둬놓은 거네요. 네. 그죠? I am 아이언맨 말고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사들이 있어요. 아이언맨은 이제 I am 아이언맨 요거고 캡틴 같은 경우는 I can do this all day인가? 뭐 온종일도 할 수 있어. 아.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캡틴 아메리카 1에서 나오고 아. 그리고 11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엔드게임에서는 좀 유머러스하게 캡틴이 과거의 캡틴이랑 만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과거의 캡틴이 지금 나한테 나 온종일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can do this all day. 지금의 캡틴이 알아 너 그런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것들이 있는데 뭉클하죠. 예, 팬이 보면 팬이 보면 빵 터질 수 있고 네. 그리고 팬이 보면 너무 뭉클할 수 있고 이런 장면이고 연결성을 알거나 뭐 유사성을 알면 근데 이제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대사들이지만 이 연결성과 유사성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되게 뭉클하거나 아니면 빵 터졌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셨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너무 대단한 성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어떤 성공 전략적으로 보이는데 배우들 관리를 되게 잘해야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케빈 파이기가 그 시리즈를 다 구축을 해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물리적으로는 최소 10년에서 20년 걸리는 시간인데 중간에 배우가 뭐 이렇게 갑자기 죽거나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변심을 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래버리면 사실은 약간 예를 들면 토니 스타크가 중간에 나 아이언맨 그만할래. 그래서 만약 다른 인물로 바뀌면 아무래도 감정이입하기가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그래서 페이지를 좀 잘라놓은 것 같다는 갑자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 배우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없고 스파이더맨도 어린 캐릭터여야 되는데 물론 뭐 진짜 치밀하게 케빈 파이기가 기획을 했으면 늙은 스파이더맨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런 이슈는 좀 있지 않나요? 어떤 배우가 바뀐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언맨을 죽인 것도 혹시 그래 죽인 게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의 로버트 다우 주니어는 계속 늙고 있고 그럼요. 후계자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이제 약간 자르는 상황에서 죽인 거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늙고 이거를 이제 또 계승 이제 뒤이어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또 다른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미 케빈 파이기의 머릿속에 구상이 다 돼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연수까지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연결성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언맨을 꼭 죽이거나
페이지 3에서 없앴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이언맨 10까지 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본 거든요. 혹시나 마블 팬이 보시기에 아니다. 그럼 뭐 지루해져서 마블은 그렇게 안 한다든가. 왜냐면 어쨌든 역사성을 이어 오려면 한 캐릭터가 100년 가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배우와의 계약이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정말 오래 마블 MCU를 정말 오래 이끈 두 명이 아이언맨이랑 캡틴이에요. 그런데 그 두 명을 갖고 계속 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역할을 한 영화가 엔드게임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얘네 모든 것들을 지금 펼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정말 이제 정말 마블의 팬들이 이렇게 좀 이럴 수 있게 엔드게임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그런 게 아닐까. 네.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하긴 한 캐릭터로 풀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고 또 만약에 오늘 유사성의 코드로 보면 이미 유사성으로 보여줄 걸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언맨을 통해서 저는 그 마지막 대사를 들으니까 진짜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정체성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아이언맨이 이제 죽었을 때 저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앞으로 아이언맨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쉬웠고 더 이상 I am 아이언맨 대사를 듣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몇 번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마블에서 잘 끝냈다. 그래도 그죠. 정말 잘 보내줬다. 아이언맨을 아이언맨답게.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정말 박수 칠 때 떠나게 한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들을수록 저는 이 마블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어쨌든 한 20년 이어온 건가요? 작년 2018년이 10주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1년? 네, MCU는 그렇고. 그냥 이거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네. 케빈 파이기가 이제 더 잘해낼 수도 있지만 근데 10년밖에 안 됐으면은 최소 10년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100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년으로 마블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0년까지 가면 그건 일단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또 신의 능력이라 그런 초인적인 인간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거로부터 전제로 출발하는 건데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케빈 파이기가 어떤 인터뷰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게 2030년대였나 2020년대였나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의 그림을 우린 벌써 다 구상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재밌게 이렇게 주제를 바꿔봅시다. 이런 대단한 마블이 거꾸로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해서 삐걱거리고 추락한다면 왜일까? 근데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어요. 오늘 얘기하신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연결성은 계속 살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캐릭터고 이미 구성이 끝났다는 건 연결성을 되게 촘촘히 잘 해놨다는 거니까 유사성에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아이언맨이 끝났을 때랑 이게 비슷한데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는데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볼게요. 오늘 너무 좋은 코드를 주시니까 막 해석이 되는 거야. 팬들한테는 열광적이야. 근데 예전만큼 막 1000만짜리는 안 나와. 왜냐면 괴리. 왜냐면 이게 대중가요에도 이런 스타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대중과 이 매니아를 모두 만족시키는 노래로 계속 확장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잃어서 너무 대중으로 가버리면 골수 팬들이 날아가고 근데 거꾸로 골수 팬들한테 딱 맞춰. 무슨 얘기냐? 자, 마블이 새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연결성은 끝내줄 것 같아요. 골수 팬들은 그 스파이더맨 때 나왔던 게 별로 연결되는구나. 근데 만약 그 새로운 캐릭터에 유사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같이 그 연결성이 아직 끼어들지 않은 대중이 갔을 때는 나는 나 같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고 아니면 하다못해 더 때려 부수라고 하는데 계속 마블이 연결성에만 집중하면 그런 괴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마블은 시대상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이 딱 들었을 때 언제 감정이입하냐면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이 겪는 문제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혐오라든가 분노라든가 뭐 사람들끼리 분열되는 거라든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너무 무겁지 않게 마블스럽게 좀 라이트하게 캐릭터에 잘 넣지 않으면 마블은 망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건 마블을 망할 거라는 얘기 아니라 네. 그만큼 유사성, 연결성은 강한 코드 같아서요. 근데 제 얘기 어떠세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블은 이미 이 두 개로 계속 여태까지 밀고 나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밀고 나갈 것이기에 유사성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팬 입장에서 사람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여전히 아이언맨의 고민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그러면 아이언맨 말고 다른 캐릭터로 똑같은 고민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풀어나갈 것 같아요. 네. 아, 날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왜냐면 안 될 얘기까지 왜 했냐면 너무 무시무시해서 네. 이러면 계속 마블이 해먹겠는데요? 네. 오늘 저는 마블 얘기를 들으면서 마블의 코드가 아니라 말씀하신 유사성, 연결성은 어떻게 보면 특히 유사성은 기본적인 영화의 코드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판타지이지만 너무 판타지이면 또 싫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타지? 라는 문구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 꿈에서 떠오른지 모르겠는데 되게 모순되는 문구잖아요. 저는 이게 영화의 코드라고 보는 게 너무 꿈과 희망이면 물론 그걸 좋아하는 영화 팬들도 있지만 아예 현실을 잊고 하지만 그러면 왠지 그냥 너무 허무하고 지극히 현실만 보여주면 다큐 같아서 답답하고 내 답답한 현실에 딱 발을 딛고 있지만 왠지 그게 쉽게 극복될 것 같은.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블이 그걸 노린 것 같거든요. 왜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블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극히 현실적인 판타지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는 보면 진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죠. 너무 지독한 현실. 근데 그거를 되게 판타지적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되면 유사성이 있어요. 요즘 우리들이 겪는 문제를 감정이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결성 말고 거기 연결성 없죠. 기생충이 네. 뭐 영화적 재미가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몇 번 봤거든요. 가서 그냥 보면 대부분 하는 사람 얘기가 뭐냐면 그냥 다 있고 재밌다. 너무 호러와 액션과 그렇게 버물러 있어서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근데 끝나고 나면 뭔가 이게 내 얘기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현실과 판타지를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영화가 저는 대단했다고 보거든요. 꼰대 마인드죠. 먹물 마인드인데 기생충이 영화지. 이거에 비하면 아이언맨 따위는 그냥 팝콘 먹고 보는 그냥 그거지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영화적 성취를 한 것 같아요. 판타지 쪽에 가깝죠. 더 판타지지만 굉장히 현실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판타지적인 치고 부수는 영화적 재미 거기에 연결적 재미라는 영화적 재미를 줬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오늘. 결국 마블이 성공한 것도 베이스에는 어떤 영화적 코드를 잘 성취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블이 보여준 히어로들은 이 현대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렇게 짧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마블이 생각하는 히어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불완전한 영웅들이 성장해 가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가 힘들고 아무리 뭐가 혼란스럽고 이래도 우리도 해낼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감동을 주는 약간 그런 거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멋있네요. 거기에 어벤져스가 주는 메시지는 연대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딱 우리 얘기네요. 거대한 문제, 지금 사회가 이렇잖아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 못할 것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어. 실제 해결 못해. 근데 그 불완전함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 해결에 가까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1인 캐릭터 하나가 해결해 버렸으면 또 역시 맞아요. 이 사회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라고 이렇게 끝났을 텐데 그럴 때 친구들이 있잖아. 이러면서 네, 맞아요. 불완전한 캐릭터가 힘을 합쳐갖고 해볼만 하다. 지금 팍팍한 사회에 되게 좋은 메시지네요. 너 힘들지? 안 될 거야. 너 불완전해서 그래. 인정해. 인간은 모두 다 불완전해. 하지만 계속 그렇게 극복해가고 성장하는 게 우리 아니겠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그때는 나와 똑같은 친구들이 있지 않니? 같이 연대해서 맞아요.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성공하면 아무리 어려운 사회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니? 라는 마냥 메시지를 마블이 주는 거죠. 네, 극복해 나갈 것이다. 다시 다 봐야겠는데요. 저는 아이언맨 때 열심히 보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귀찮아서 안 보고 그리고 막 반골기질 너무 많이 보니까 이놈의 블록버스터를 뭐라고 이 세계에 막 몇억 명씩 보고 그치 기생충이 영화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시각으로 봐야 재밌을 것 같아. 이거를 안 하고 보면은
그냥 때려 부수는 영화지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걸 알고 보면은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마블에 열광을 하냐, 뭐 그거 유치하다. 그러고 어벤져스 4를 제가 봤을 때 유명한 대사 또 하나 있어요. 어벤져스 어셈블 이러고 이제 다 같이 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여기서부터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어셈블. 근데 제 친구는 옆에서 제가 막 이러고 보는 걸 보고 왜 저러는 거야? 너무 유치했대요. 자기는 그 장면이 너무 유치해서 막 창피했대요. 근데 저는 너무 소름이 돋고 왜냐하면 그 대사도 저는 마블 코믹스에서 그 만화에서 이미 나왔던 대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 돋은 채로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 일반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보시면 단순히 유치한 영화 아니면 아 저게 뭐야 이럴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코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더 이제 깊게 마블을 보시지 저는 않을까. 그 장면을 안 봤는데도 네. 진짜 지금 제가 소름 돋았거든요. 유사성과 연결성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어셈블 그 단어 하나에 사회적 연대하자라는 유사성과 네. 연결성은 전 모르지만 말 그대로 연결이잖아요. 근데 캡틴이 말해버린 거예요. 연결. 어셈블을 뭐 어셈블은 합치다라는 단어지만 연결이라고 말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드를 연구하고 코드를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에 관심 많은 거잖아요. 인생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근데 겉핥기로 대충 하지 말고 그 한 경험 하나를 깊게 해야 소중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깊어지다가 완전 밑바닥까지 깊어져서 내 척추를 자극하는 거는 직업으로까지 삼으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블 직업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미 제 인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마블 영화에 썼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 제인 연구원님만큼 깊게 전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의 차이는 뭐냐? 그 코드죠. 유사성과 연결성을 알고 보신 제인 씨는 그 3시간을 되게 아주 충만하게 보내신 거고 저는 그냥 팝콘 먹는 시간으로 보낸 거고 마블에 투자하신 20대를 그 순간순간만큼은 엄청 충만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전 되게 부러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게 저희가 코드를 연구하는 이유고 코드를 알았으면 하는 이유다라는 거를 마블을 통해서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길이 남아야 돼? 물론 지금 왜냐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마블은 지금 들어보니까 팬들이 많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유튜브나 이런데 마블에 대해서 분석한 영화 평론가도 많고 하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또 우리가 뭐 훨씬 월등하다 이렇게까지는 또 아닐 수는 있지만 오늘 마블을 떠나서 하여튼 더 깊은 영화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도 되게 가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멋진 연구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마블의 팬이나 연구자로서 그냥 네. 못했거나 네. 아니면 마무리 짓는 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일단 저는 마블을 연구하면서 더 느끼게 됐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재미로 볼래야 볼 수도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요번에 연구하면서 저도 더 공부하게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확실히 포인트를 짚고 보니까 진짜 감동도 그렇고 더 그런 게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뭐를 내가 하게 되더라도 뭐를 하게 될 때 좀 그런 것들을 깊숙이까지 파서 그런 거 포인트를 잡고 좀 나아가자라는 생각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마블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디스하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이 2가지 코드를 보고도 유치하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2가지 코드 잡고 보시면 분명히 감동과 전율이 그거를 느끼실 겁니다. 네. 그렇네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 제가 이 제인 연구원님이 아까 연구 자료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얘기 말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이 자료 보면은 도식도도 막 그려놨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 역사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만화의 역사야. 마블 관계도 그려놓은 거 보면은 이게 세상 모든 건 연구할 만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마블로서 전유라는 분이 되길 바라고 저도 이제 오늘 코드를 가지고 앞으로 저도 한 번뿐 인생 그 마블에 투자하는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